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일일이 상처받으며 살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태어나서부터 금수저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 어디로 편향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 불공평하다라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것보다 최우선인 거는 어떤 동일한 상황에서도 누구는 담담하고 건강하게 그 일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상처 있고 피 흘리고 불행해지고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그 상처를 일일이 받으면서 남들은 나랑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도 남들은 멀쩡하고 나는 유난히 상처가 심하고 그렇게 살아서 이제 평소에 일상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정말 불공평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상처로부터 좀 자유로워질까? 어떤 방법을 그런 어떤 일상에 있어서 그 상처받은 일을 정말 최소한으로 아예 상처 안 받는 일은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내가 과연 어떤 결심들을 해야 될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진정한 의미는요, 남들 때문에 필요 없이 내가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때에 따라서는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거 상관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사랑이 굉장히 좀 희미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무례하게 어떤 부탁을 무리한 부탁을 한 거예요.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친구들이든지 그걸 이제 그렇게 그 일을 해주려면 내가 내 일을 제 시간에 제대로 끝마치지 못할 뿐더러 이제 약속 잡아놓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혹시 미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럴까봐 그냥 억지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것보다는 당당하게 거절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아는 이제 후배들 중, 제가 이제 친한 후배들 중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결혼 안 한 남자들, 여자들 너무 많아서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번 엮어봤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조직에 사람이 워낙 많은 조직이었다 보니까 결혼식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어떤 그런 부류들의 이제 스타일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갈리나 하면 일단 30대는 정년기라고 결혼 정년기라고 치고 30대는 결혼이 늦었네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어요. 저희 어떤 그런 모임에서는 저희 회사 이쪽에서는 그래서 40 넘는 거 기본 내일 모레 50 이제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두 가지 부류인 거예요.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을 때. 나는 이제부터, 이제 본인은 이제 결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이제 나이도 40도 훨씬 넘었고, 난 이제 결혼식에는 이제 안 갈 거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친하든 안 친하든 난 결혼식에 이제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자기 원칙이 굉장히 명쾌한 거죠. 나는 이제 이 나이에 특별히, 결혼식에 참석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결혼 안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받을 것도 없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친하지도 않은 이제 친구나 이렇게 후배나 뜬금없이 정말 1년 만에 연락 와서 결혼합니다 이래도 그래 너무 축하해. 그런데 나는 결혼식에는 참석 못할 것 같다. 근데 축하해. 이렇게 너무나 명쾌하게 자기 원칙을 정해놓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마음이 약해서 결혼식에 가서 투덜대는 거죠. 야, 이 나이에 내가 결혼식에 쫓아다녀야 되겠냐 이러면서 막 뷔페 먹으면서 갈비탕 먹으면서 이 나이에 이래가면서 타령하면서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원칙을 명쾌하게 정하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그렇게 자기 원칙이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해서 정말 명쾌하게
싫은 걸 억지로 하거나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뭐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의 눈을 체면이나 그런 걸 거칠애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하는 거는 결코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관계에 대한 나의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그 관계가 이제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엮여 있으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살고 있는 편이야, 이 정도면.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잖아, 인맥이 좋잖아, 라고. 근데 그래서 막 필요 없는 단톡방, 필요 없는 친목회, 모여서 이제 자기 자랑하거나 남의 뒷담화하거나 별로 그렇게 영양가 없는 그런 모임에도 정말 어쨌든 이제 보험 드는 셈 치고 다리 하나 걸쳐놓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억지로 참석했다가 욕하면서 돌아오고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관계는 딱 못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나의 원칙이 정확하게 서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정성을 쏟아야 되는 정말 그 진실한 그런 정말 그런 관계 아니면 정말 너무나 그냥 거칠애인 표피적인 표면적인 어떤 그런 피상적인 그런 관계 이런 거는 이제 구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서 상처받기보다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에서 이제 일일이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진실되지 않은 피상적인 관계는 정리하는 게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것이 일일이 상처받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나의 방법,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관계를, 그러니까 나의 원칙은 이 관계에 대한 나의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요. 수많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런 교류를 가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관계에 거꾸로 아무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도 또 불행해지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명쾌하게 아는 거죠. 그런 어떤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 연말이나 이럴 때 지금 송년모임 없어지고 회식 문화 완전히 사라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모이지 못하는 거 이제 이런 거는 답답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모임에 얼굴 내밀지 않아도 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 억지로 끌려다니고 억지로 모여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런 쪽에서 어떤 그런 상처가 될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방어 능력. 우리가 왜 호신술 같은 거 할 때 그런 이제 예전에 이제 배우잖아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학교 때 이제 와서 특강, 호신술 특강,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막 그런 거 이제 나와서 하면 우리가 뭘 배우나요? 이제 방어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방어하는 법. 적에게 어떤 그런 공격이 왔을 때 이제 잘 못하지만 이런 원칙을 좀 갖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시범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말 그대로 호신술인데, 우리가 이제 상처를 적으로부터 받지 않겠다라는 공격을 받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어떤 그런 결심을 하는 게 그야말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호신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가능한 적을 만들지 않는 거. 왜 호신술 가르치면서도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이런데 이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리로 다니지 말고 큰 길로 다녀라. 이제 이런 거부터 얘기를 해요. 이제 방어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가능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우선인 거죠.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쓸데없이 까칠하게 굴거나 불친절하게 특히 직장에서 그렇게 굴어서 괜히 반감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 두면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쌓이죠. 그런 게 좀 뭐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괜히 이유 없이 영양가 없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이제 시비가 붙거나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지 않게 했을 경우에 나의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상처를 받을 만한 적을 처음부터 쓸데없이 만들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눈치를 막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혹시 불필요하게 그렇게 어떤 그런 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너무 오픈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어떤 자기 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직은 친하지 않았지만 친하고 싶은 사람이나 뭐 이런 아니면 내가 너무 답답해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를 오픈하고 막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그 사람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열고 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은 내 기준에 어떤 기대에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 잘못이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라도 이제 건강한 거리를 지키는 거. 처음부터 적을 만들지 말고 누구하고라도 건강한 거리를 지키는 거. 이게 이제 자기 방어 능력을 키우는 가장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일이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좀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히 나눠봤는데요. 일일이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셔서 행복해지는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